저는 파이로트 직군에서 발표를 하게 될 이재성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끊임없는 시도와 발전으로 시작해 협업으로 완성되는 자동차 품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제가 취업 준비를 했을 당시에도 이렇게 크고 작은 자폐어 행사들을 열심히 찾아다녔던 기억이 있고, 그곳에서 이제 현업 선배님들이 해주셨던 말씀들이 굉장히 저한테도 당시에 도움이 됐었고, 저도 이제 그런 받았던 도움을 보답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뭐 물론 파이로트 관련해서 관심 있으셔서 이곳에 오셨겠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들 좀 관심 있게 잘 보시고 제가 준비한 내용 잘 전달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파이로트 직무에 대한 설명을 좀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작 단계 차종 그리고 부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성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4년에 입사를 했고 올해로 딱 10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한 팀에서 계속 시작차 개발 업무를 꾸준히 수행해 왔고요.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이제 중대형 차종들을 개발하는 파트로 입사를 했다 보니까 주요 개발 차종들을 보시면 G90, G70, 뭐 스팅어, 소나타, 그랜저, 그리고 GV70이나 EV9과 같은 SUV 차종들도 있고, 최근에는 캐스퍼나 캐스퍼 EV 같은 작은 차종들도 같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요로 개발했던 부품들은 샤시 부품에서는 뭐 브레이크나 스티어링, 구동 마운팅 부품들이 있었고, 인테리어에서는 스티어링 휠 그리고 칵핏, 콘솔 같은 부품들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 해시태그랑 저 사진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고, 여기도 아마 기계공학 전공하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도 위에 사진을 보시다시피 자작자동차 활동을 한 3, 4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후배들과 한 20명, 30명 정도 모여서 열심히 부품 설계부터 재료 구매하고 차량을 실제로 제작하고 그리고 주행 테스트하고 대회 나가는 등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이 경험이 실제로 제가 지금 파이로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실제로 많이 도움도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는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을 보시면 제가 저희 아들과 함께 수지에 있는 제네시스 스튜디오를 방문했던 사진입니다. 아마 GV80 쿠페가 처음 출시됐을 때 제가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워낙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아이와도 쉴 때 자동차 전시장이나 뭐 행사장 같은 데를 찾아다니면서 자동차를 같이 타보고 경험해보고, 이렇게 같이 아직 어리지만 자동차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이로트에 입사해서 한 팀에서 10년간 일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파이로트라는 단어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 상이나 도로에서 이렇게 위장막을 씌우고 다니는 차량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차량들은 뭐 새로운 디자인을 갖고 있지만 모두 가린 채로 전국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도로들을 주행하면서 이제 시험 평가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아무래도 이 다양한 환경의 도로에서 시험을 하고 각 나라의 환경 그리고 기후 그리고 각종 법규나 규제에 맞춰서 차량을 세팅하고, 그리고 각 나라별로 이제 소비자들의 니즈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실제로 나가서 시험을 하는 모습들인데요. 이렇게 이 다양한 시험차들을 바로 개발을 하고 제작하는 부분이 바로 저희 파이로트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보시면 제가 파이로트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물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조종사라는 의미가 1번에 있지만 3번에 보시면 신상품이나 아이디어들을 시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방송이나 IT 분야에서도 아마 파일럿이라고 해서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새로 테스트하고 실제로 방송을 하기 전에 미리 한번 방송을 해보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세스를 이제 자동차 개발에 적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파이로트보다는 프로토타입이라는 단어가 아무래도 조금 더 익숙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렇게 프로토타입의 하나의 신차를 개발할 때 그 하나의 신차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아래 보시면 이제 제가 하나의 신차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업무들이 진행되는지 크게 6가지로 구분을 해봤고요. 맨 처음에 이제 어떤 차를 우리가 개발하고 어떤 상품을 만들지 기획하는 단계를 거쳐서 이제 어떤 디자인 컨셉으로 내외관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할지 디자인을 하게 되고, 그 디자인의 다음 단계로 이제 각 부품에 대해서 실제 설계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 시작 그리고 파이로트 단계에서 실제 부품들을 만들어서 그 처음으로 완성차 상태를 조립해 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제 처음으로 차를 만들어서 다음 단계인 시험 평가 팀에게 차를 넘겨주고, 이제 시험 평가 팀에서는 그 차들을 시험하고 검증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이거를 개선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개선 업무를 거쳐서 최종 공장에서 조립하고 양산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신차 개발 과정 중에 처음으로 차를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업무 자체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흥미롭고, 아무래도 연구소에서도 맨 처음으로 차를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보안 등급도 높지만 굉장히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재미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차 제작뿐만 아니라 설계나 디자인, 양산성, 품질, 성능 검증 등 다양한 검증 과정에도 저희 센터가 같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이런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작 개발을 하는 부품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먼저 위에 보시는 차체 부품, 그리고 아래 보시는 차체 외에 이제 의장, 샤시, 전장, 의장 부품 개발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제 아래에 해당하는 의장 부품 개발을 담당했었고요. 이렇게 부품이 차체와 의장 부품들이 개발되고 나면 실제로 저희 파이롯 센터 내에 있는 라인에서 실제 공장에서 조립하는 것처럼 차량을 제작해보고 다양한 문제점들을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단 저렇게 의장 부품을 하나하나 개발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도면 단계 이후에 부품을 처음으로 만들어 보기 때문에 이 처음으로 부품을 만들 때 어떤 소재나 어떤 공법, 어떤 금형을 사용해서 이 부품을 만들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신공법, 신소재 등을 적용할지 설계자분들과 협력사분들과 항상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며 연구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쨌든 자동차 개발이라는 게 정해진 일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도 정해진 일정 내에서,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 또는 최적의 비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시험차 대수만큼의 수량을 제작하고, 그 부품들이 이제 정상적인 성능이나 내구 그리고 품질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시험차를 제작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품의 설계나 조립, 품질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업무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오늘 아마 현대웨이 전시도 같이 보시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런 키워드들 중에 제가 협업과 시도와 발전이라는 키워드 2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파이로트 직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로 하는 역량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그 WRC라는 랠리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i20 차량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랠리라는 대회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코스, 보시면 시골길이나 진흙, 눈길 등 다양한 코스를 달리고 굉장히 많은 레이싱을 펼치는 경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차량 고장 외에도 날씨 변화, 도로 컨디션, 장애물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변수들에 의해서 이제 순위가 결정되고 승패가 갈리게 되는 굉장히 까다로운 경기입니다. 이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드라이버가 2명이 탑승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일반적인 레이싱 대회는 드라이버가 혼자 탑승을 하게 되는데 이 랠리 대회는 메인 드라이버 외에 코 드라이버라는 이제 보조 드라이버가 탑승해서 코스를 미리미리 서로 공유하고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소통해서
함께 레이싱을 펼쳐 나가는 경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WRC 대회와 이런 레이싱 운영에서도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고요. 이 WRC 시합차 한 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설계와 제작 그리고 차량 정비 등 굉장히 많은 협업의 완성체라고 할 수 있어서 제가 이 WRC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를 현업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업무가 굉장히 세분화돼 있고 구체화돼 있고 전문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각 분야가 이렇게 톱니바퀴로 저희가 자동차 개발 부문들을 표현해 봤는데 연구소, 구매, 그리고 저희 파이로트, 그리고 협력사와 뭐 생기, 공장, 품질 이렇게 다양한 부분이 이제 톱니바퀴처럼 잘 연결돼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이제 서로에게 의존할 때는 또 의존해서 이렇게 다 같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이제 연구소 전체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시도와 발전에 대한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기아의 스팅어와 제네시스 G70 차량인데요. 이 두 차량은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고 이 차를 개발했던 당시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이 많았어서 오늘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이 차량 주변에 보시면 고성능, 뭐 안정감 있는 주행감, 럭셔리, 고급감, 뭐 후륜구동, 스포츠 세단 이런 다양한 수식어들이 있는데요. 이 차량들을 처음 개발하게 되면서 이 차량들을 개발하고 판매할 때 사용했던 수식어들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회사에서 이런 고성능 후륜구동 스포츠 세단, 컴팩트 사이즈의 스포츠 세단은 처음 개발하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차들에는 최초로 적용된 신기술이나 신공법, 신구조, 신소재 등이 많이 적용되었고 새로운 업체들과 새로운 부품을 개발하는 이력들도 굉장히 많았던 굉장히 도전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작업자가 리워크하는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스팅어와 G70 차량을 개발했던 당시에 부품이 조립이 안 되고 부품에 문제가 있었던 이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부품들은 조립이 아예 되지 않아 가지고 저 설계자와 협력사들과 함께 뭐 다양한 조립 방법, 조립 각도, 뭐 새로운 조립 구조의 샘플들을 많이 만들어서 함께 조립성 검증을 계속 진행했던 이력도 있고 또 어떤 부품의 경우에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가지고 이미 시험차들을 수십 대 수백 대 제작을 했는데 이미 제작된 차의 전체 부품을 교체하는 그것도 한 두세 차례 전체 부품을 교체했던 경험이 있을 만큼 그 정도로 하나의 부품을 완성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동반되고 많은 시행착오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워크라는 단어를 넣어봤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사전적 의미를 보시면 이제 재작업하다, 고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저희가 이제 차량의 부품을 교체하거나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고치는 작업을 리워크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부품이 정상적으로 기능 작동이 될 때까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조립되고 완벽한 각각의 성능이 나오고 이제 조립됐을 때 차량 하나의 자체가 완벽한 품질이 될 때까지는 제가 리워크라고 표현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리워크를 진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나의 부품이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완성되고 이 부품들이 모두 완벽한 상태로 조립이 돼야 이제 그때 비로소 실차 한 대가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끊임없는 시도와 발전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키워드이고 지금도 이런 새로운 도전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뭐 전기차, 수소차, AAM, 고성능 브랜드나 제네시스 그리고 뭐 아이오닉 브랜드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등 다양한 도전을 지속적으로 지금처럼 리워크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조금 담아봤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포니와 아이오닉 사진이 보이실 겁니다. 포니는 현대자동차의 첫 독자 개발 모델이고요. 이 독자 개발 모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이런 포니의
헤리티지를 계승하는 아이오닉 5라는 모델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디자인 컨셉이나 뭐 브랜드 전략 자체가 저한테는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이러한 브랜드 전략이 아마 소비자들에게도 잘 소통이 돼서 아마 아이오닉 5가 굉장히 성공을 하고 인기를 끌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2014년에 입사를 해서 올해 10년 차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차 보이시는 차가 바로 그 현대자동차가 WRC의 재도전을 시작했던 2014년에 나왔던 i20 경주 차량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와 같이 현대에 들어와서 같이 도전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생각하고 굉장히 애착이 있는 모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차가 지속적으로 도전을 이어오고 계속 여러 레이스에서 승리도 하고 매년 시즌 우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저 역시도 매년 새로운 도전을 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팀 현대라는 단어가 보실 텐데요. 오늘 이 자페어 주제에도 팀 현대라는 단어가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웠고, 이러한 팀 현대라는 단어가 물론 저희 회사에 팀이 굉장히 많고 팀이 모두 각자의 개인적인 롤을 띄고 있으면서도 개인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이 팀 현대라는 단어 하나로 약간 서로의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하나의 팀이라는 의미로 이 모든 구성원을 결속시킬 수 있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좀 위대한 단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팀 현대라는 단어를 넣어봤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팀 현대의 같이 일원이 되셔서 저희와 함께 뭐 다양한 차종들을 같이 개발하고 성장하는 일원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전으로 완성해 나가는 나의 방향, 더 나은 모빌리티라는 주제로 파이로트 개발 직무 발표를 맡은 김상현 책임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6년 전에도 이런 자페어 무대에 서서 파이로트 센터를 대표해서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었는데요. 제가 이걸 2번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잘 오셨고 원하는 바 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는 우선 간략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업무하고 있는 파이로트 개발 직무에 대해서 직무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컨셉을 도전을 키워드로 목표를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생을 여태까지 살면서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저한테 맞는 키워드가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작은 도전, 큰 도전을 해나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여러분들께 도움이 드릴 마지막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김상현 책임연구원이고요. 2014년 2월에 입사해서 올해 11년 차 근무하고 있는 책임연구원입니다. 맨 처음 맡은 업무는 프로토타입 차량의 의장 부품을 개발하는 업무를 6년 정도 담당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팀을 옮겨서 테스트 벤치에서 제어기 선행 검증 업무를 하는 일을 5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계공학과 출신이고 하고 싶은 일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토록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3번째 챕터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이로트 하면은 어떤 직무를 하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단어 자체에서 연관이 되질 않고 다른 회사에 없는 직무이다 보니까 파이로트가 어떤 직무이냐면, 여러분들 아이언맨 다들 영화 보셨죠? 토니 스타크가 맨 처음에 고철로 된 프로토타입을 타고 가까스로 탈출을 하고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양산형 아이언맨 슈트에 이르게 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도면 단계에서 실제적으로 바로 차량을 만들게 되면 정말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부품이기 때문에 작은 문제가 생길지라도 우리가 구매하는 고객들에게는 큰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는 설계 단계 이후 완성품에 이르기 전 단계를 파이로트 단계라 규정을 짓고,
시험차들을 제작하고 생산해 보면서 생산하면서 드는 문제점도 있겠고 나온 차들이 평가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도 있겠죠. 이 문제점들을 완벽하게 개선한 뒤에 양산 공장에서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이르는 모든 단계 업무를 파이로트 단계라고 하고 파이로트 센터에서는 생산과 문제점 개선 그리고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양산 전까지 디자인, 연구개발, 생산기술, 품질, 구매 협력사에 이르기까지 연구소 내의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로트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쉬운 문제점은 디자인만 수정하면 돼, 연구개발에서 수정하면 돼 라고 해결되면 정말 좋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디자인에서 양산하는 차량의 램프 디자인 모습을 바꾸고 싶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디자인에서는 이게 더 이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설계 부분에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바꾸게 되면 램프의 조도가 저희 만족치에 이르지 못합니다. 생산 기술에서 얘기를 합니다. 램프 부품을 바꾸게 되면 매칭부 차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저희 공장에서 찍어내는 프레스 기계로는 그 매칭부를 만들 수가 없어요. 협력사가 또 얘기합니다. 디자인 이렇게 바꾸시면 저희 협력사에서는 이 램프 부품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품질이 또 얘기해요. 이렇게 바꾸면 저희 일정 달성도 불가능하고 양산 차량의 품질 확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그렇다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디자인 변경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고객들은 바뀐 디자인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많은 평가 결과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변경해야 된다고 나온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각 부문에서는 각자의 입장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디자인은 당연히 바꾸는 게 좋으니까 디자인을 고수를 하겠고 연구개발에서는 조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바꾸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겠죠. 이 단계에서 파이로트 개발 직무군은 전체 차량을 생각해서 최적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원리와 그 다음에 방안을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과 협업해서 과연 디자인 변경이 이 정도 양까지 되어야 될까요? 70%라든지 60%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생산기술관은 프레스 말고 다른 공법을 적용할 수는 없을까요? 혹은 다른 설비를 추가로 들여서 이 차체를 변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연구개발에서는 기존의 램프 수보다 LED 램프를 더 많이 넣어서 조도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중간 과정에서 각 부분을 연결하고 이 문제점 하나를 해결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로트 개발 직무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생산, 품질이 요소가 조금씩 다 포함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파이로트 개발 직무를 크로스 펑셔널 팀 CFT라고 부릅니다. 이 CFT 담당은 이 양산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문제점들을 추적해서 개선하는 일을 하고 있고 각 CFT들은 차체, 무빙, 외장, 내장, 샤시, 주행, 전장으로 각 탁 카테고리에 맞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체 CFT는 도면 단계 이후부터 양산 전까지 차체 문제에 대해서만 발췌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진행을 하고요. 전장 CFT 같은 경우에는 회로 문제, 전장 제어기 문제, 소프트웨어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장 제어기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발췌하고 개선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디자인 도면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사전 검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도면이 나왔지만 이 그대로 생산할 수가 없는 케이스도 굉장히 있고 저희의 경험상 예를 들어서 콘솔과 크래시 패드 사이의 갭 부분이 1mm인데 이거는 소음이 많이 발생하더라 혹은 조립이 어렵더라 라고 판단되면 설계 담당자에게 2mm 혹은 3mm로 늘려주세요 라고 구조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봤을 때 공장 작업자가 조립을 할 수 없는 루트에 부품이 있어서 여기 경로를 더 뚫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데이터 단계에서 거를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DPA라는 단계를 통해서 많이 개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선 제안이 끝나면 완성된 데이터로 흔히들 알고 있는 위장막 씌워진 실제 차량이 제작이 되게 되고요. 이 차량을 제작하는 단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점들을 개설하고 그리고 실제 나온 그 차량을 주행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그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개선한 파이로트 단계까지 개선한 문제점들이 문제없이 양산 공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파이로트 라인과 양산 공장 라인은 동일한 조건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노하우를 양산 공장 측에 이관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개선했고 앞으로 유추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생기 쪽과 협업해서 양산 공장에 원활하게 차량이 생산될 수 있도록 이관하는 역할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점 개선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을 발췌하는 단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고객들이 봤을 때 문제점이라고 생각되거나 혹은 고객들은 놓칠 수 있지만 우리 전문가가 봤을 때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이 사진을 보시면 차량 도어 측에 글래스가 내려가면서 도어 외저 립 부분이 씹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품 같은 경우에 단순히 외저 부품, 고무 부품이 문제야, 글러스가 문제야, 차체 부품이 문제야 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기에 파생되는 문제점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립이 잘못되었다든지, 글라스 두께가 너무 과다해서 립을 타고 말려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외저 립 자체가 발력이 너무 강해서 글라스를 튕겨낸다든지, 이런 당연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양한 방법으로 원인 파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어를 절개해서 내부를 본다든지 3D 스캐닝이나 3D 프린팅을 통해 가지고 유사 부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수정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개선점을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개선안이 실제 문제점을 더 이상 나오게 하지 않는지 최종 개선 확인까지 해서 확인이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계속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쪽도 유사한데요. 먼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멀티미터, 오실로스코프 등을 이용해서 PCB 기반의 회로부터 점검을 진행을 하고요. 회로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제어기 부품은 저희와 소통을 할 수가 있죠. 진단 메시지라든지 캔 메시지, 이더넷을 통해서 저희가 불필요한 메시지라든지 저희 사양에 위배되지 않는 메시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캐널라이저나 아니면 카메이커 같은 툴을 이용해서 상호 점검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온 문제가 사양에 위배되거나 아니면 로직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설계 담당자와 얘기를 해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 수정한 것을 저희가 다시 롬을 받아서 혹은 새로운 버전을 깔아서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어기에서 다시 후행 평가를 하게 되고요. 문제가 없다면 이 사양으로 실차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직무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왜 그렇게 도전에 진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상상력이 풍부하고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공학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입학을 건축학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학적인 베이스에서 뭔가 창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간 건축과에서는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거기서는 건축은 아무래도 가만히 있는 그 강체이다 보니까 저는 좀 더 움직이고 다이나믹하고 기계적인 요소, 제어적인 요소를 많이 쓸 수 있는 걸 좋아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서 제가 2학년 때 기계공학과로 전과를 하게 됩니다. 기계공학과로 전과를 했고 전과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제 목표는 방산업체,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 업체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는 자동차가 굉장히 시시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동차 시동 걸고 엑셀 밟으면 앞으로 가면 끝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굴러가면서 다른 제어, 링크 같은 것도 이제 구성이 돼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포크레인 같은 걸 전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를 삼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자동차 관련 프로젝트를 이제 친구들과 같이 한번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제 인생이 조금 변하게 되는데요. 자동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세밀하고 내가 생각하던 내가 좋아하는 기계 제어를 마음껏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거기서 제 방향을 수정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자동차 회사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입사만 하면 모든 게 다 탄탄대로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입사를 하고 맡았던 부품인데요. 고무 외저 스트립 부품입니다. 제가 아까 제어하고 싶었다고 얘기했죠. 고무는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PCB 기판도 없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직무에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동차를 얕봤던 것처럼 고무를 너무 얕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막상 업무를 해보니까 이 친구도 굉장히 중요한 자동차에서 역할을 하는 부품이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해나가면서 저 나름의 성취와 보람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일을 하면서 가슴 한켠에 있는 응어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어를 하고 싶어서 자동차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작은 도전들을 하게 됩니다. 아이디어 페스티벌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연구원들의 아이디어를 자동차 회사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해줘서 실제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게 만드는 경영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아이디어 페스티벌에 매년 참가를 했고 여기서 제 아이디어를 여러 팀원들과 함께 설계, 기획, 디자인, 생산 그리고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제어 업무에 대해서 조금의 갈증을 덜어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뉴스에도 소개가 됩니다. 유아용 카시트를 필요할 때 자동으로 꺼낼 수 있는 차량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가 조카가 있는데 평소에 차량을 태우고 내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카시트 탈착도 힘들고 카메라 화면을 뒤쪽이랑 앞쪽에 장착을 해서 아이도 엄마 얼굴을 볼 수 있고 엄마도 아이 얼굴을 보면서 더 이렇게 부분 제 갈증을 달랬지만 그 또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열정이 계속 솟아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시적인 이벤트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던 일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맞물려서 자동차가 소프트웨어가 계속 발전하고 흔히들 알고 계시는 SDV 그리고 제어기 숫자가 굉장히 폭증하게 되면서 센터 내부에서 제어기만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신규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던 제 베이스 그리고 아이디어 페스티벌이나 이런 부가적인 업무를 공부하면서 했던 제어적인 지식들을 통해서 이 팀을 바꾸게 됩니다. 이 팀을 바꿀 수 있었던 원인도 제가 만약에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한 갈증 없이 그냥 계속 일만 하고 도전하지 않았다면 팀을 바꿀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은 도전이지만 계속 해나왔고 그 노력이 쌓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담장을 넘을 수 있는 큰 계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고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게 차량 같나요? 차량 같진 않지만 차체와 기구물, 플라스틱 부품만 다 제거한 차량의 속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와이어링에 전 제어기를 다 연결해서 실차로 제작되기 이전에 저희가 간단하게는 클러스터에 잘 동작이 되는지, AVM 모드가 잘 활용이 되는지, 디지털 키가 잘 동작하는지부터 해서 모터 감속기가 제대로 정방향으로 구동하는지, 시동이 잘 걸리는지까지 선행적으로 개발해 보는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게 되고 그 문제점을 양산 이전에 사전에 개선함으로써 저희는 고객들에게 보다 양질의 품질의 자동차를 제공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니까 어떠나요? 저는 건축학과로 입학을 했고 건축학과에서 기계공학과로 전과를 했고 거기서는 중장비 업체에 가고 싶었지만 자동차 회사에 입사를 했고 자동차 회사에 입사를 해서는 제가 원하던 직무를 하지 못했고 그러지만 작은 도전들을 통해서 지금은 제가 하고 싶었던 제어의 근처에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100% 만족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항상 생각하는 시간을 갖곤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방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것. 내가 진정으로 지금 원하는 일을 하고 싶나? 그 노력을 하고 있나? 라는 걸 끊임없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방향을 조금이라도 정하셨으면 끝까지 하는 집요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집요함이 우리 회사 업무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조그만 일이라도 놓지 않고 계속하고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끝없이 노력하다 보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돼요. 그걸 잘하셔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지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방향 설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분도 계세요. 일단은 조금이라도 생각이 들고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장에 이불 박차고 일어서서 조금이라도 그에 대한 도전을 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항상 현재 주변부터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입사라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요. 우리가 시키는 공부만 하고 항상 수동적으로 살다가 능동적으로 이 잡을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번에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작은 일부터 조금씩 해나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나 구청에 있는 작은 자소서부터 쓰기 시작해서 쓰다 보면은 좀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일이 쌓여서 나중에는 내 자소서를 훌륭하게 채울 수 있는 양질의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주변부터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2012년도에 이렇게 똑같이 잡페어에 참관해서 현대자동차 가고 싶어서 많은 정보를 얻고 현직자분들과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상세하게 직무를 알려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잡페어에 와서 그 직무자분 바지가랑이라도 이렇게 잡으면서 많은 걸 묻고 정보를 얻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토요일 어려운 시간에 참여해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작은 도전을 하셨고 성공적으로 이루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도 그 잡페어를 듣던 순간에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고 지금의 업무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지금도 제 방향을 항상 수정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제 인생의 끝에서 제가 이 시간을 제가 원하는 일로 쓸 수 있게끔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무슨 과에 다니시고 나는 뭐가 해서 안 돼, 뭐 때문에 나는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지금 나이가 깡패고 시간이 워낙에 있으시잖아요. 뭐라도 다 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하게 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작은 도전이라도 하시면서 기회를 실제적인 결과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생산기술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현호 매니저라고 합니다. 예, 먼저 제 소개를 좀 간략하게 드린 후에요. 생산기술 직무를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회사 생활을 한 7년간 했는데 이 7년 하면서 좀 협업에 진심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스토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힘겹게 좀 오셨는데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간략하게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저는 20년간 한 동네에서 좀 공부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까지 모두 한 동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을 제가 그래도 서울에 와 보니까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과 친구들 그리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교환학생들 친구까지 사귀면서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고민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제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할 수 있는 좀 기회를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국내에 봉사활동하고 그리고 해외 인턴십이었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시는 것,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인도에서 조금 학교를 건설하는 봉사를 잠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에서 좀 IT 교육 봉사도 그 다음에 플랜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학생의 약간 휴학을 하고 좀 해외 인턴십도 한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한 강점은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협업하는 활동이 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이제 취업을 할 때 사무실뿐만 아니라 생산 현장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생산기술 직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7년부터 입사를 해서 파워트레인 생산기술, 현업 생산기술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 최근 1년간은 본사에서 전동화 생산기술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생산기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성차 밸류체인을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품 기획부터 연구 개발 그리고 생산 준비 그리고 양산 판매까지 크게 5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생산 기술은 생산 준비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의 스케치부터 도면이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생산 준비를 거쳐서 최종 실차가 완성되는 단계까지 전 부문에서 생산 기술이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산기술 저희 생산기술은 생산 준비뿐만 아니라 상품 기획 단계에서는 완성차 예를 들면 내연기관, 전동화 물량이 정해지면은 그에 따라서 글로벌 공장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리고
그리고 물량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기획도 하고 또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저희 생산 기술 내에 선행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선행 검토하고 그 다음에 검증을 하면서 이런 설계적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먼저 좀 반영을 할 수 있는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 단계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차가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 그 품질 생산성을 지속해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와 함께 수익성 향상뿐만 아니라 신제조 기술 등을 적용해서 양산을 계속해서 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또 판매단에서는 저희가 예를 들면은 차가 나갔을 때 그런 필드 클레임이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을 계속해서 팔로우업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 직무는 그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위해서 4M을 활용해서 최적의 제조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들 이제 공학도로 보시면 4M은 이제 모두 아실 테죠? 예, 맨 머신 매트리얼 메소드. 요즘은 그 6M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즉 저희는 완성차를 실차를 만들기 위해서 포함되는 모든 요소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4가지로 생산 기술 업무를 구분 지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신차와 신공장 생산 준비입니다. 저희는 연구소로부터 도면이나 설계 도면이나 그리고 부품 리스트를 받으면은 그거를 선행적으로 먼저 검토를 하고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공장을 구성하는 비용이라든지 투자비를 먼저 선행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투자비를 확보해서 이 신공장을 건설하고 그 안에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까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동화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신능극에 대한 그 자동차 수요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생산 기술로 입사하시게 된다면은 그 신공장을 구축하고 그 신라인을 건설하는 그 업무를 기회가 되면은 바로 투입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저희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 완성차에 지금은 주력을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미래항공 모빌리티나 다른 그 모빌리티 수단에 관한 제조 솔루션도 저희 생산 기술에서 업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예, 그 두 번째는 공장 시스템 혁신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저희 그 공장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한 공장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가 수익성, 그 다음에 품질 생산성에 대한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한 공장에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저희 로봇 개 스팟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동차의 품질을 검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수작업 공정이 있는 거를 무인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품질 검사에 휴먼 에러가 있는 공정을 비전이라든가 이런 자동화를 통해서 좀 품질 그 에러율을 낮춘다든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제조 기술 개발입니다. 저희가 그 공장을 굉장히 수익성도 높이고 품질 생산성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이 신기술을 적용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나은 품질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하이퍼 캐스팅이라든지 그리고 미래항공 모빌리티, 로보틱스까지 그 신사업 영역에 대한 제조 기술도 저희에서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좀 신기술을 개발하는 업무 방식인데요. 이거를 참고하시면 조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희도 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무조건 POC라는 검증을 통해서 그 신기술을 개발을 현장에 직접 적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 선행 단계에서 그러니까 POC는 말고 프루프 오브 컨셉이라는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먼저 선행적으로 검증을 완료한 뒤에 또 현장에서 현장 POC를 검증을 완료하고 실제 양산 라인에 적용하는 업무까지를 그 신제조 기술 업무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이 업무 방식으로 진행을 한 프로젝트가 있다면은 좀 많이 어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 제조 현장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생산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공장 데이터, 그리고 수작업 데이터, 품질 데이터까지. 그 최근에 저희 생산 기술의 가장 트렌드이자 고민은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스마트 팩토리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실제로 자율 제어를 통해서 이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최근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SDX라든가 소프트웨어로 기반이 되는 업무들을 하고 계신다면은 이런 부분이 반영을 해주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저의 업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파워트레인 생산 기술, 현업 생산 기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특히 여기 보이는 IC라는 그 내연기관 차량에 탑재되는 엔진과 변속기 생산 기술 업무를 담당했었는데요. 그리고 협력사를 리딩하고 그 다음에 생산 현장의 작업자분들과 소통하면서 그 담당자들과 같이 이 한 차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조금은 저도 이제 좀 넓은 영역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조직 안에서는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 있는 전동화, 그 배터리 시스템이나 PE 시스템의 생산 기술, 더 나아가서는 좀 선행 모빌리티 개념의 그 UAM이라는 제조 기술도 저희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저는 이제 현업 생산 기술을 떠나서 최근 1년간은 그 생산 기술의 그 전략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좀 협업적인 부분이 다양성하고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제 공학적인 부분도 그 기본 베이스가 깔리는 게 중요하지만 입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7년간 근무를 하면서 뭐 앞선 선배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은 협업이라는 그런 마인드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협업을 했는지 어떤 부분하고 협업을 했는지를 어필하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신차종 PT 생산 준비를 약 6년간 현업 생산 기술에서 해왔습니다. 제가 처음 해온 업무는 입사했을 때 처음 한 업무는 테스트 피스, 말 그대로 그 해당 파워트레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그럼 협력사의 부품들을 그 납기 안에 모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모아서 조립이나 가공을 위해서 하는 게 쉬워 보일지 모릅니다만 당시에는 한 수십여 개의 협력사가 있었고 그 협력사의 문제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협력사를 리딩해가고 그 다음에 협의를 통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획팀으로 오기 전에는 제가 최종 이제 투자비 검증부터 투자비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 공장에 들어가는 투자비를 확보해서 딱 투자비 실적 검증까지 끝내는 이런 업무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현업 생산 기술을 하면서도 상품 구매부터 그 다음에 연구개발, 운영, 품질 보정까지 정말 많은 협업 부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업 부서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까지 성장을 하지 못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초기에 좀 어려웠던 부분은 생산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직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회의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협력사를 리딩하는 회의, 그 다음에 생산, 품질 보전하고 같이 하는 회의. 그 프로젝트 때는 주관이 생산 기술이기 때문에 생산 기술 담당자가 주관을 해서 회의를 이끌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본인은 어느 역할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조금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1년간은 전동화 생산기술 기획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그 24년 그 CEO 인베스터 데이라고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예, 저는 부끄럽겠지만 현업에 있을 때는 저도 겉핥기식으로는 좀 관심을 가졌지만 크게 들여다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방향성이 어떤지 그리고 회사의 중장기 미래 전략이 어떤지 만약에 현대자동차에 입사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수요라든가 이런 전략, EV 캐즘이라든가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많이 그 변동성이 있으면서 우리 생산기술인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당장 이런 업무를 하시지는 않겠지만 이런 큰 인베스터 데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지속가능 뭐 미래 보고서 이런 것들을 입사 전에 한번 공부하시고 지원서를 쓴다든지 면접에 임하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저희의 일하는 방식인데요.
그 옆에 부스에서도 모두 보셨겠지만 제가 입사할 때는 저기 2010년도에 한 5가지 정도에 되는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현대웨이라는 저희의 일하는 방식이 생기면서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물론 공통적인 거는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에 맞춰서 본인이 지금 뭐 학교를 다녀서 그리고 대외적인 프로젝트를 해서 어떤 부분이 이거와 맞는지, 그리고 이게 생산 기술이 어떤 부분에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1년간 이 기획 업무를 하면서 생산 기술 기획 업무를 하면서 이제 협업 파트너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현업에 있을 때는 현장의 담당자들이었는데요. 이제는 조직을 운영하시는 인사부서, 그 다음에 전사의 방향성을 알려주시는 그 전사 기획부서,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면서 저 또한 그 전사의 방향성과 현업 생산기술 담당자 사이에서 그 회사의 방향성을 연계해서 현업을 조력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제가 그 1년간 업무를 바꾸면서 그 공부해야 할 것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기존에는 IC 그 담당만 제가 그 좀 파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제 또 전동화 시대에 대비하면서 전동화 업무뿐만 아니라 저희 조직 내 UAM이라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산 기술에서 어떻게 함께 그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조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듯이 IC, 전동화, UAM 이게 각각 나눠져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IC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전동화 업무도 담당하고 계시고 또 UAM도 담당하고 계시고 IC의 기술들이 전동화의 기술에 수평 전개가 된다든지 그런 그 기술의 그 공유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여기 써 있는 이포레스트와 같이 저희 현대자동차 기아의 고유 그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그 브랜드인 이포레스트가 있는데요. 이 이포레스트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생산 공장을 꾸며 나갈지 그리고 컨셉을 구성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뭐 다들 뭐 파이썬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파이썬을 실제로 자체 역량을 좀 확보를 해서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생산 현장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실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역량이 있고 어필을 하신다면은 저희 현대자동차에서 큰 그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저희는 다양한 글로벌 공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부만 조금 표현이 됐는데요. 저만 해도 저희 국내 생산 공장 거점이 울산, 아산, 전주뿐만 아니라 남양 연구소, 그 다음에 또 기아도 같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화성하고 광명까지 한 달에 한 2번은 그 출장을 그 다른 지역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업에 있을 때도 해외 기술 지원도 굉장히 많이 가고 또 그 해외 전시회도 인사이트를 많이 얻기 위해 전시회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로벌 공장의 그 글로벌 스태프들과 연락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입사하시게 된다면은 뭐 영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뭐 저도 부족하지만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글로벌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확실히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 조직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뭐 현대의 PT 부분, 기아의 PT 부분이 어떻게 섞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SDX, Software Defined Everything을 가져가면은 어떻게 공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그룹사랑 어떻게 고민을 함께 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고 작은 세미나들을 많이 열어서 최대한 우리가 그 어떻게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다양한 부분에 다양한 제품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폐어 끝나고 돌아가셔서 내가 현대자동차에서 혹은 생산 기술에서 어떤 협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협업 과정 속에서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 생활이나 그 프로젝트에 있어서 어떤 부분과 협업을 했고 내가 어떤 그
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그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뭐 지원서에 꼭 한 꼭지는 어필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그런 취업 지원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생산 기술이라는 직무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진 모르겠지만 저도 그동안은 조금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좋은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또 그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공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직무가 바로 생산 기술 직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능성을 가진 직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산 기술에 많이 지원을 하셔서 다음에 한번 꼭 다시 한번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